댓글에 악플이 좀 달릴 수도 있는데 네. 여자분이 이제 못생겨서 이쁜 여자를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요. 네. 근데 의뢰자분이 이쁘신데 이렇게 이제 바람 피시는 분이 못생기신 경우도 있나요? 저도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집에 있는 와이프가 아이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살도 찌고 외모 관리도 안 하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예쁜 여자를 이제 찾아서 외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작 의뢰인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건에 들어가서 만나는 여자분을 보니까 의뢰인분이 훨씬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외도를 할 때 기준이 꼭 외모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대화가 잘 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잘 맞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외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예쁘기 때문에 본처고 못생겼기 때문에 이제 세컨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의뢰인분들이 그걸 되게 궁금해 하세요. 나보다 얼마나 예쁘길래 꼭 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보고 나면은 이제 좀 허무하죠. 엄청 예쁜 여자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반대로? 아 오히려 이제 네. 그 아내분이 나가서 바람을 피는데 네. 본인보다 못한. 한 번은 약간 그런 말씀 하신 분 계세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본인보다 훨씬 더 못한 집에 능력이 없는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가슴이 좀 찡했던 게 이왕 만날 거면 돈 많은 남자 만나서 대우라도 받지. 그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뢰자분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사랑하시는 거죠 정말. 하시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혼을 목적으로 맡기신 것도 아니시고 나중에 이제 아내분한테 이걸 다 털어놨더니 이제 아내분께서도 순순히 다 시인하시고 잘못했다고 하시고 다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 하셔가지고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계신 케이스죠. 뭐 저희한테 맡기시면 무조건 이혼을 위해서 맡기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반반이에요. 이혼하시겠다는 분 반이고 이혼 안 하시겠다는 분 반이고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상간자 소송은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괘씸죄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정말 딱 그거예요. 저희가 사실 상간자 소송을 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긴 하지만 액수가 그분들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액수예요. 보통 이제 1,000에서 3,000 정도 위자료가 나오는데 3,000 정도 위자료를 받으려면은 거의 혼외자 정도는 나와야지 법원에서 3,000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1,000, 2,000 선에서 이제 받으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그분들 마음의 상처에 위안이 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죠. 또 거기까지 안 가고 각서까지만 쓰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나요? 가끔 의뢰인 분들 중에서 나는 현장을 덮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뭐 현장도 덮치고 소송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을 덮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서를 그 자리에서 받으려고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상간자들이 각서 쓰라고 하면 써요. 왜냐면 지금 너 각서 안 쓰면은 상간자 소송하고 집에 다 알려질 거다 하면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죠. 집에 알려지는 순간. 그렇죠. 특히 이제 집에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에 알리겠다.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뭐 가정이 없어도 직장에 알려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이었었던 게 그 오피스 와이프? 네. 네, 한때 유행이었었잖아요. 네, 많죠, 엄청. 엄청 많아요. 거의 저희가 사건 들어가 보면 불륜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일어나요. 직장에서 일어나고 대상자가 대표님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무래도 대표님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요. 거기다 또 진급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도 많고 또 막 차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표가 남자인 경우가 이제 좀 많잖아요. 저희 이제 아직까지 사회에서 기업체들이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또 그런 점에서 또 호감이 또 있죠. 직원들끼리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런 거 이제 하도 많이 보니까 아 나도 대표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의뢰가 들어오면 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네. 의뢰 비에 관련돼서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게 이제 몇 명 투입되냐가 일단 제일 맞아요. 중요한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부분이 많고 저희가 이제 최소 2명이 투입이 되고 이제 사건에 따라서 3명, 4명 이렇게 투입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들어간 사건도 있는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투입 인원이 많아지면은 인건비도 많아지고
그러면 의뢰 비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한지,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한지 이제 의뢰인한테 상담을 이제 들어보고 이제 정하죠. 이제 본인이 이제 의뢰를 하실 때 내 의뢰 비용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일단 전화를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뭐 전화 좀 부담스럽고 나 혼자 생각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이 사건에 몇 명이 들어와야지 이제 체증이 가능한지, 차가 몇 대가 필요한지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감안하시면은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굳이 뭐 딱 집어서 액수를 말씀을 드리면 60에서 100만 원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오랫동안 걸렸을 때가 며칠 정도 되세요? 1년 넘게 한 사건이 있어요. 1년이요? 네. 어떤 사건이었어요? 사실 요거는 조금 그 의처증 같은 느낌이었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증거가. 만나는 남자도 없고 했는데 이제 계속 못 믿으시니까 계속해서 맡기신 거죠. 1년이면은 의뢰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사장님이셨나요? 아, 그분은 그 약간 집이 재력 가셨어요. 1년이면은 그게 웬만한 사람 1년치 연봉을 넘을 건데. 맞죠. 되게 일 하다 보면은 다른 분의 삶에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뭐 예를 들면 3일 의뢰 주시면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고, 일주일 의뢰 주시면 일주일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배울 점이 또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재력가 분들이 많으세요. 의뢰 비용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그래도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재력가 분들이 많이 이제 의뢰를 주시는데, 그분들은 사실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뭐 저희는 꿈이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비싼 외제차 한번 타보는 거, 뭐 이런 꿈이 각자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좋은 옷에, 좋은 가방에 뭐 다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데 하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외도를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서. 저도 사실 없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좀 현타도 좀 많이 오고. 아무래도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이제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서 검색을 해보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더레드 탐정에게 연락 주시면 꼭 의뢰 안 하시더라도 저희 상담은 무료시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 받으시고, 제가 뭐 해결책을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으면은 또 솔루션도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레드 탐정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와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